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와템랩스에서 브라우저 모니터링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은 브라우저 모니터링이 아직 조금 생소한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어떤 이제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기능 빠르게 훑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이란 이제 무엇인지 같이 조금 얼라인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오늘 이제 교육 내용 중에 사용자 체감 성능이라는 이제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뭘 봐야 되냐, 어떤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 체감 성능 요 이제 키워드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나온 이유는 보면은 아키텍처의 변화를 한번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웹아스 DB가 이제 한 셋으로 이제 그냥 구성되어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인프라 영역의 모니터링만 보더라도 우리 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구나 아니구나를 이제 조금 파악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아키텍처들이 이제 세분화되고 MSI 아키텍처나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백엔드 영역에서의 아키텍처 서비스들은 이제 세분화됐는데 프론트엔드는 이제 나뉘었지만 그렇게 이제 그냥 모놀리식한 그런 구조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아직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 백엔드 영역에서의 이제 쪼개진 서비스들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들은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에 이제 프론트엔드 쪽의 영역의 모니터링은 사실 아직 조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기를 모니터링 하면 뭐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 영역 역시 이제 백엔드 아키텍처의 변화에 따라서 저 위쪽에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도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같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 영역도 이제 같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서 떨어진 저 프론트엔드 영역도 이제 봐야겠죠. 네, 두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변하는 이제 프론트엔드의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페이지 요청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단일 페이지 요청을 이제 하고 뭔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화면 변화가 있으면 또 이제 다른 페이지로 요청하는 뭔가 이제 점대점으로 연결된 그런 요청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서버 쪽의 요청 상태만 파악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 서비스가 운영하는데 특이사항이 없구나를 좀 판단하는데 이제 웹 서비스 쪽에 이제 웹 프론트엔드 쪽에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들이 존재를 하고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모바일 앱 서비스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이제 웹 서비스 쪽에서도 들고 와서 그대로 이제 유지시켜 주려고 보다 보니까 최초에 이제 서버 쪽으로 페이지 요청을 한 이후에 화면을 동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이제 UI들을 실시간으로 필요한 데이터들만 요청해서 가져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량의 요청들이 실시간으로 HTTP 리퀘스트들이 이루어지고 뭐 중간에 네트워크가 유실되거나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요청 자체가 나가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뭔가 고객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서버 쪽의 모니터링으로만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모든 게 이제 완벽해도 백엔드 서비스 다 완벽하고 네트워크 레이턴시 다 좋은데 단순한 어떤 개발 실수로 코드 하나 에러 나서 화면에 뭔가 UI가 안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뭐 기기의 성능이 좋지 못해서 코드는 문제가 없는데 성능을 처리하지 다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이 사용자 경험을 이제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떻게 우리 서비스의 성능을 체감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능 KPI를 잡을 때 페이지 로드 시간, 이런 어떤 고객이 진짜 체감하고 있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고 웹 서비스 백단부터 이제 개선해서 맨 마지막에 고객이 느끼는 성능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것을 이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모니터링은 이제 신규 서비스 오픈 전에 다양한 이제 또 테스트 도구로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이제 인프라 영역의 모니터링, APM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지 못할 때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서 서비스의 어떤 개선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도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웹페이지에 삽입되는 구조인데요. 이제 스크립트 형태의 텍스트 요 코드를 모니터링 웹페이지 헤더 영역에 이제 간단히 삽입을 하고 배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저희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곧 바뀔 이제 메인 대시보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메인 대시보드랑 데이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브라우저 모니터링 크게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이제 페이지에 대한 성능 데이터를 페이지 로드 이벤트 그리고 HTTP 요청에 관한 AJAX 이벤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 기술적 결함, 화면에서 발생한 코드 에러나 네트워크 에러 이런 정보들을 브라우저 에러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로드 이벤트라고 말하는 것은 웹페이지에 사용자가 최초 접속 이후에 뭔가 이제 정상적인 컨텐츠가 완전하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전체 페이지 로드 시간 이렇게만 봐도 좋은데 그 각각 세부에 어느 구간에 지연이 있었는지도 면밀하게 보고 어떤 성능 개선 포인트를 이제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의 이제 세분화된 목록에는 이제 리다이렉트, 캐싱, DNS 탐색, TCP 커넥션, 그리고 서버 응답 대기 시간, 그리고 리스폰스 다운로드 시간, 그다음에 렌더링 이렇게 크게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우리가 요 위에 차트만 간단히 보면은 저 노란색 구간이 사실 이제 프론트엔드 화면을 그리는데 소요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백엔드 쪽에 모니터링 딱 연결해서 보면은 요 앞쪽에 그 이제 다운로드 시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엔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모니터링 서비스를 보면 우리 서비스 이상 없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실제 고객은 8.1초나 기다리고 화면을 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론트엔드까지 같이 봐야 고객이 느끼는 체감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로드 이벤트와 HTTP 요청에 관한 이벤트 이 두 개를 전부 다 저희는 뭐 XV 형태, 히트맵 형태의 차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을 단순하게 이제 뭐 차트, 테이블로 나열하게 되면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이라던가 병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테이블과 차트로 봤을 때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히트맵을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로드 시간이 오래 걸린 이벤트들이 상단에 분포해 있고 페이지 로드 히트맵 같은 경우는 페이지 로드 과정에서 브라우저 에러가 포함된 경우에 적색 계열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AJAX 히트맵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 자체가 클라이언트에서 나가지 못했거나 400번대 이상의 응답 코드를 받은 경우에는 적색 계열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뭐 페이지별로 로드 시간이 어땠는지에 대한 통계성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차트입니다. 저희가 수집한 그 AJAX, HTTP 요청 관련된 정보들을 상태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별로 이제 또 분류를 하거든요. APM을 보시면 아마 HTTP 요청을 에러 메시지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상태 코드별로 좀 분류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쪽에서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우리 서비스가 리전별로 이제 최적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이제 IP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로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리전에서 접속하는 어떤 네트워크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페이지 로드 이벤트에 다 이제 찍히게 되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성능 최적화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라우저 에러 대시보드입니다. 브라우저 에러는 우리가 뭐 예 처리되지 않은 어떤 소스 코드 상의 에러라던가 그 다음에 개발자가 사전 정의한 콘솔 에러 그리고 통신 간의 네트워크 에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실시간으로 페이지별로 이제 에러 발생 건수나 브라우저별로 발생하는 에러 그 다음에 에러 키에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별로 에러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 앱 바이탈 지표도 이제 페이지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어 앱 바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글에서
사용자 경험을 측정할 때 스탠다드하게 이 지표를 통해서 봐라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LCP, FID, CLS 각각 설명드리면 LCP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이제 페이지 로드를 하고 가장 큰 콘텐츠가 언제 로드가 됐는지를 의미하는 지표고요. FID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뭐 검색 버튼이라던가 뭐 인터랙션을 일으킬 수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얼마나 빠르게 동작하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CLS 같은 경우는 화면의 안정성에 대한 이제 지표예요. UI가 막 최초 로드하고 막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 바뀐다라거나 이러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점수가 이제 안정적일수록 최초에 이제 혼란 없이 고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FID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구글에서 다른 지표로 이제 바꾸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페이지 로드되고 처음 어떤 뭐 이벤트가 일어날 만한 요소를 클릭했을 때 이제 반응 시간을 보는 건데, 그 새로운 지표 같은 경우는 그 화면의 이제 체류 시간 동안 가장 로드 반응이 긴 그런 이제 요소들을 이제 수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향후에 저희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페이지 로드 히트맵을 보시면 이거 역시 APM 영역에서 드래그해서 상세 정보를 보는 것과 같이 드래그를 하면 페이지별로 어떻게 좀 노멀라이제이션 된 URL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노멀라이제이션 안 한 그 완전 풀 스트링 형태의 이제 페이지, 접속 페이지 정보들이 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페이지들을 분석해야 될지 타겟팅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히트맵, 페이지 로드 히트맵의 이벤트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보면은 아까 그 페이지 로드 타임라인 차트에 봤던 그 데이터들이 각각 개별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접속한 페이지의 사용자 정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정보, OS 정보, 디바이스 정보, 접속한 페이지 URL,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난수로 발급하게 되는데 원하시면 고객의 어떤 로그인 아이디라던가 그런 것도 매핑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IP 정보나 그리고 유효 연결 유형이라고 해서 4G, 3G, 2G 고객의 네트워크 때문에 혹시나 우리 웹페이지 로드하는데 느린 것이 아닌가 이런 정보들도 같이 부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로드 시간과 온로드 이벤트 시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온로드 이벤트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가 제공해주는 페이지 로드 시간입니다. 지금 경과 시간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측정한 경과 시간입니다. 요즘 웹페이지 구조 자체가 온로드 이벤트 이후에 AJAX 콜을 통해서 화면을 그리고 그럼 고객 사용자 입장에서는 온로드 이벤트 때 화면이 로드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AJAX 요청이 다 끝나고 뭔가 화면이 다 그려진 뒤에 화면이 다 로드가 됐다고 인지가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시간을 따로 구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캐싱, DNS 탐색, TCP 커넥션, 요청 대기, 다운로드, 렌더링 이런 식으로 각각 세분화된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페이지 로드 과정에서 호출된 리소스 목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페이지 로드 과정에서 병목을 일으킨 리소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리소스의 사이즈가 최적화가 된 건 아닌지, 혹은 캐싱이 됐는지 아닌지, 서버 쪽의 네트워크 연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개발자들이 보통 이제 페이지 로드의 이벤트를 이제 최적화할 때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 개발자 도구 열어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고객들의 개발자 도구를 다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JAX 히트맵 역시 드래그해서 보면 상세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AJAX 요청 URL,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서 호출했는지, 아까 페이지 로드 이벤트에서 봤던 뭐 사용자 네트워크 상태, 접속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요청 자체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다운로드 시간이나 뭐 이제 서버 응답 시간 이런 정보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청 자체가 이제 서버 쪽으로 즉각 전달되지 못해서 큐잉까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얼마나 대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정보들 같이 놓고 봐야 고객이 트랜잭션의 체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브라우저 에러를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에러, 우리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은 콘솔에서 빨간 줄 뜨면서 에러 이제 떨어지는 것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로그성으로 이제 전부 다 그 에러들을 다 수집해서 스택 트레이스 정보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유저가 에러를 일으켰고, 보통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이 치명적인 에러도 있고 치명적이 않은 에러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좀 치명적인 에러들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러 필터들이 있어요.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걸어볼 수도 있고요. IP나 에러 메시지 기반으로도 이제 필터링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콘솔에 보면은 스택 트레이스 정보들이 나와요. 뭐 파일명과 라인 컬럼 정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서도 제대로 된 어떤 코드 레벨에 그 문제가 되는 코드를 바로 이제 찾기는 어려운데, 그 로컬의 이제 배포 과정에서 소스맵을 이제 그 떨고 놨다면 그 소스맵을 통해서 실제 코드 라인으로 이제 복화해서 문제가 되는 어떤 코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그 널 프로퍼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서 저 코드에서 이제 에러가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 봤는데 문제의 원인을 좀 찾기 힘들고,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갈수록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특정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사용자는 괜찮고 어떤 사용자는 이제 지연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사용자 단위로 이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사용자 세션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페이지 로드 이벤트 진입한 이후부터 이 사용자가 각각의 이벤트에서 성능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클릭했고 중간에 어떤 요소를 클릭해서 어떤 에러를 발생시켰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사용자별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장애 재현이나 사용자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곧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배포될 세션 리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제 그 화면을 녹화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뭐 어디를 누르고 로딩이 얼마나 걸렸고 에러 때 무슨 화면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의 이제 마지막 소개는 브라우저 모니터링과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의 연계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AJAX 히트맵 프론트에서 발생하는 HTTP 리퀘스트를 이제 APM과 점대점으로 연결시켜서 멀티 트랜잭션을 이쪽에서부터 발급시켜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프론트 쪽에선가 뭔가 지연이 발생했는데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지연이 없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따 시연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그러면 쓸 수 있냐라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보시면은 이제 AJAX 히트맵 같은 경우가 뭔가 이제 우리 웹페이지는 다량의 HTTP 콜로 화면을 그려내는 요소들이 많다 할 때 이런 이제 AJAX 히트맵을 보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가 히트맵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좀 쳐다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용자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은 APM과 비슷하게 병목 패턴이나 타임아웃 패턴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측정하는 이제 히트맵은 어떻게 보면 AP 쪽에서 수행되는 트랜잭션 시간에 처리된 트랜잭션이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되는 그 시간과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서버 쪽으로 요청이 얼마나 이제 대기해 있는지까지 이제 포함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트랜잭션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M의 히트맵은 굉장히 낮게 깔려 있는데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 패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AP 영역에서도 이제 같이 나타나지만 프론트엔드 자체에서 뭔가 요청에 대한 타임아웃을 거는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또 이제 AP 영역이나 이런 데선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특정 요청이 계속 타임아웃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확인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CDN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CDN 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에서 장애가 날 줄은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근데 그쪽 서비스에서 뭔가 간헐적으로 장애가 나다 보니까 APM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데 브라우저 모니터링에 이제 시뻘겋게 히트맵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뭔가 이제 B2C 서비스를 하는 고객들이 클라우드 프론트나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이제 뭔가 CDN 서비스를 사용한다. 혹은 서드 파티 서비스,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영역의 서비스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요 히트맵을 통해서 100% 네트워크 요청에 대해서 감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히트맵을 드래그해서 보면은 이런 상세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프론트엔드의 지연 사례를 이제 캡처를 한 부분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체 경과 시간이 34초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실제 수행되는 부분은 이제 저 끝에서부터 이제 뭔가 서버 쪽으로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수행되거든요. 그 앞단의 요청들에 의해서 이 요청이 병목 상태에 빠진 겁니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자체가 요청을 내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버 쪽만 요청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뭐 35ms 안에 끝났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실제로 34초가 걸린 거예요, 이 요청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을 서버 쪽에서 수행한 데는 상대적으로 빨랐는데 처리된 트랜잭션의 사이즈가 커서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하는데 오래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면은 요청을 나눠서 보내던가 아니면 요청 자체의 리소스를 줄이던가 하는 그런 이제 개선 방법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는 이제 그 연계를 붙였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버 트랜잭션이라고 보이는데 보면은 이제 그 서버 트랜잭션 수행 시간이 전체 35ms가 걸렸고 저거 같은 경우도 저기 파란색 구간에 포함되는 이제 수행 시간이랑 비슷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쪽 지연이라고 보기보다는 프론트엔드 쪽의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의 성능이 좋지 못한 그 웹페이지에서 동시 요청을 이제 여러 개 보내다 보니까 지연이 발생했고 일부 요청을 이제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블라인드 영역과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지연을 프론트엔드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 다 보면은 프론트엔드 쪽에서의 요청은 되게 빨리 나갔어요. 근데 이쪽 파란색 구간을 보면은 그 요청 자체가 프론트엔드가 아니라 프론트엔드 떠난 부분부터 굉장히 지연이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일단은 프론트엔드 지연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럼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때 연계 기능이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연계 기능이 보면은 지금 서버 트랜잭션의 수행 시간이 169ms가 걸렸고요. 제 기준 이 좌측에서는 보면은 저 2.2초에 대부분 서버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서버 쪽, AP 쪽에 그 해당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데는 지연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 브라우저와 AP 영역 그 어딘가에서 지연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앱이라던가 뭐 웹서버라던가 그런 어떤 엔진엑스나 아파치와 같은 그런 모듈에 뭔가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연이 되는 패턴을 발견한다 그러면 인프라 담당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계속 요거를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냥 서버 쪽의 지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장애 상황일 때 브라우저 모니터링의 대시보드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캡처한 상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드 파티 서비스 쪽에서 장애가 나면서 AP 쪽으로는 사실 이제 데이터 유입이 확 줄긴 했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다 보니까 장애 인지가 빠르게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보니까 시뻘겋게 이제 적색 계열로 423 요청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예도 있고, 한 예로는 이제 뭐 통신사 네트워크 장애로 밑에 쪽은 이제 파란색이 깔리고 위에 쪽은 붉은 노을처럼 이제 붉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어떻게 이제 또 동작을 하는지 여기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뭔가 이제 지금 히트맵이 병목을 일으킬 것 같다가 떨어지고 일으킬 것 같다가 떨어지고 이런 느낌의 이제 히트맵들이 보이죠. 보통 이제 대부분 프론트엔드의 성능 지연은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가장 크긴 해요. 코드를 아무리 최적화하더라도 요즘 디바이스 성능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을 좀 면밀히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보면은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요청이 이렇게 느린지 순서대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정보나 이런 것들, 뭐 로그인 아이디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청을 보면은 이 요청 대기 시간, 다운로드 시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짧게 끝났어요. 근데 이 미상의 이유로 앞쪽부터 이쪽까지 이제 사실 큐잉이 발생한 거거든요. 고객은 14초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을 갱신되는 걸 볼 수 있었고, 만약에 AP 영역만 봤다면 그냥 이제 빠르게 끝났다라고 이제 인지를 했을 겁니다. 이 서버 트랜잭션이 이제 AP랑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트랜잭션을 넘겨서 보면은 AP 쪽에서 보시던 그 상세 트랜잭션 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에러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같이 에러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냐? 아니죠. 이 유저가 계속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는지 확인을 이제 해 봐야 될 겁니다. 보면은 이 AJAX HTTP 요청 말고도 이제 다른 요청들 자체도 로드 시간이 이제 비슷하게 느리게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유저는.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뭐 로그인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했으면 바로 이제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이벤트를 조회했을 때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웹페이지 자체에서 요청이 뭔가 다량으로 들어가고 있거나 요청 자체의 부하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개발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같은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코드 0번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예 서버 쪽으로 전달되지 못한 요청들입니다. 미상의 이유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차단했거나 그냥 아니면은 뭐 타임아웃과 같은 걸로 아니면은 뭐 로그아웃을 갑자기 했다던가 이런 이유로 이제 뭐 요청이 나가고 아니면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서 이제 요청 자체가 못 나간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이러한 이제 요청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로직 자체에서 뭔가 리패치하는 그런 이제 로직들이 수행될 텐데 뭔가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 보인다고 하면은 역시 이것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페이지 로드 성능 최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브라우저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조금 같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우저 웹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제공해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타이밍이라고 구글에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올 텐데요. 페이지 진입 후에 온로드 이벤트가 찍힐 때까지 그 과정에서 각각 상세 구간이 지연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캐싱이나 DNS 탐색, TCP 커넥션 이런 정보들이 이제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과 시간이 이제 짧게 나오고 하면은 우리가 뭐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볼 때 그렇게 뭐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대부분 이제 이상한 패턴의 페이지 로드 이벤트들을 이제 보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한 예를 좀 들고 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백엔드 영역에서 수행되는 그 시간은 저 앞쪽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 뭔가 중간에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화면을 그리는 영역이 저 뒤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상의 이유로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뒤쪽에 이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리소스 목록을 보면서 저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지연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소스가 이제 캐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요청을 하는 경우 저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고, 혹은 중간에 무조건 필요로 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저런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할 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페이지 로드, 렌더링을 블로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CSS나 자바스크립트가 페이지 로드를 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으면 그 이후에 로드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지연이나 혹은 서버 쪽의 부하로 인해서 페이지 로드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 우리가 이제 캐시에서 이제 리소스를 들고 올 때는 저렇게 메모리 캐시나 디스크 캐시로 개발자 도구에 표현되는 것들을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이제 표현된다고 하면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고 아니면은 이제 웹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는 과정에서 리소스가 추가가 되고 추가한 리소스를 깜빡하고 뭔가 캐싱 정책을 적용 안 했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제 과정에서 어떤 리소스가 이제 로드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로드하는데 다운로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다른 이제 리소스들의 지연을 준 상황입니다. 보면 이미지 하나의 크기가 4.9MB로 보여요. 저렇게 이제 로드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뭔가 발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브라우저는 아니고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캐시에서 리소스를 들고 오는지 서버에서 리소스를 들고 오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소스가 이제 최적화가 됐고 안 됐고 캐싱 정책이 적용됐고 안 됐고를 같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저기서 캐싱 안 된 애들 다 골라서 최적화만 해도 페이지 로드 2초 이상 당겨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캐싱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타입이라고 해서 명시되지 않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싱이 정책이 적용되면은 딜리버리 타입의 캐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예로 든 건데요.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최적화 전에 이제 페이지 로드 히트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6시에 배포를 하고 배포 완료가 6시 반쯤에 이제 되기 때문에 극명하게 이제 페이지 로드 이벤트들이 낮게 쫙 깔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그 다음날까지 이제 체킹을 한 건데요. 페이지 로드 건수만 보면은 5시부터 이제 24시까지가 데이터가 빠져서 그렇지 같은 건수에서 이제 페이지 로드 이벤트들이 다 거의 이제 안정적으로 보이고 에러도 이제 한 건도 없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하루치로 페이지 로드 이벤트가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배포 시점을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지 로드 통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후 분석을 하려면 특정 기간에 최적화 전에 어떤 페이지 로드 성능 아니면은 그리고 최적화 이후의 페이지 로드 성능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 하루치를 이제 조회했을 때 각 시간의 페이지 로드 수, 그 다음에 로드 시간 이런 것들 추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로드 수가 아무리 이제 많아도 로드 시간이 그냥 평이하게 똑같이 이제 깔리는 게 베스트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URL 별로 그 각각의 세부 시간들을 통계내서 이제 보여줍니다. 프론트엔드 시간, 백엔드 시간, 그 다음에 TTFB, 리다이렉트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백분위수 지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앱덱스가 어떻게 보면은 성능 분석의 표준이라고 보여졌는데 이제는 특히나 브라우저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URL별로 성능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능 임계치를 잡아야 될 때 URL별로 다 다르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분위수를 통해서 뭐 우리의 성능 KPI는 90분위가 2.2초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른 어떤 서비스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제 정교화된 URL을 기반으로 그 URL이 어떤 성능을 또 가지고 있는지 브라우저별, OS별, 기기별로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끔 뷰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교화 안 한 형태의 풀 URL 기반으로도 통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URL에 이제 검색 쿼리가 들어간다거나 이거는 이제 제외가 될 텐데 패스로 이제 구분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제 URL별로 이제 성능 통계가 같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URL을 봤으면 거꾸로 아까는 히트맵에서 그 히트맵 상세를 봤지만 통계에서 역으로 그런 분석 대상 페이지 URL들 추리고 임계치 측정해서 2.2초 넘는 애들 이벤트들을 다 뒤져서 패턴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 플로우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웹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인데요. 뭐 에러들의 원인의 클레임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막 이제 접수가 돼요. 뭐 특정 고객한테서만 이제 발생한다던가, 뭐 간헐적으로 장애가 발생해서 개발자들도 뭔가 찾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개발 환경에서도 뭔가 재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에러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레벨에서 발생하는 그런 에러들을 말고 백엔드 영역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대부분 이거랑 잘 안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고객이 느끼고 있는 에러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에러 대시보드인데요. 이제 저희 개발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하면서 많은 에러들을 이제 발생시켰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기 적절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보면은 이제 브라우저별로 이제 에러들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페이지별로도 에러 발생 건수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러를 볼 때 개발자가 이제 사전 정의한 에러들은 어떻게 보면 예외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콘솔 에러라고 이제 따로 모아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에러들을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네트워크 에러들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에러들보다.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에러들은 이제 코드 에러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cannot read properties of null reading main.css, 그러니까 이 main.css를 로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은 뭐 E3 set attribute is not a function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들이 이제 그 널 프로퍼티를 참조했거나 코드 에러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브라우저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고객이 화이트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경우에는 저런 에러 하나 때문에 이제 그 고객의 이제 화면이 하얀색으로 변한다거나 장애 화면을 이제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널 프로퍼티 에러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1순위로 좀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아까 그 메인 CSS 로드를 하지 못했던 그 경우에 각각 페이지별로 어떻게 에러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브라우저별 혹은 기기별로 에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정보들입니다. 이 에러를 기반으로 로그 형태로 이제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택 트레이스에 떨어지는 정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에러 스택의 분석 버튼을 눌러보면 개발자 도구에서 보이는 그 콘솔 에러 정보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common.js라는 파일에서
라인 컬럼 정보들이 있고요. 이 메인 CSS를 로드하다가 CSS 파일이 없어서 에러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쪽 이제 JS 파일 가서 예외 처리만 해주면 그게 특이사항은 없을 걸로 이제 보여지는 에러고요. 이런 에러들을 이제 찾았으면은 에러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제 검색을 이제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유저들이 지금 에러를 경험하고 있는지 유저별로도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를 기반으로도 필터링을 적용해서 우리는 이 IP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일단 무조건 면밀하게 관찰해야 돼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필터를 걸어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예로 이제 이렇게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안드로이드에서만 발생하는 에러가 있고 iOS에서만 발생하는 에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크롬 기반에서 떨어지는 에러들은 널 프로퍼티를 뭐 참조하고 할 때 끝에 is not defined로 떨어져요. 같은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이제 사파리 같은 경우는 그 can find로 이제 시작하는 에러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별로 같은 에러인데 문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근데 전혀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안드로이드에서만 발생하는 에러를 이제 관찰을 이제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코드에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개발자가 봤을 때 뭐 그런 처리를 이제 분명히 해놨거나, 혹은 브라우저별로 지원하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파리나 혹은 이제 크롬에서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밀하게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사용자 특정에서 필터 적용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예전에 뭐 한번 또 교육 때 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 에러의 이제 패턴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하고 계속 소스 에러가 발생해요. 네트워크 에러 발생하고 소스 에러가 발생해요. 보니까 저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했을 때 또 프론트 코드 쪽에서가 예외 처리가 안 된 경우인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하고 서버 쪽에 에러가 발생해도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같이 화이트아웃이 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안내 문구를 띄워주던가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해서 널 프로퍼티를 이제 참조하는, 리스폰스가 없어서 이제 널 프로퍼티 참조하면서 화이트아웃이 이제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스택 트레이스 정보에서 코드 레벨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근데 활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소스맵이라는 게 빌드 타임에 복화 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난독화된 이제 번들 파일이 서비스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복화를 그냥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빌드 과정에서 이제 소스맵이라는 복화 키 파일을 이제 내려받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업로드 하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사용자의 그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용자가 계속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지 혹은 해소가 됐는지 정보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의도대로 어떤 요소들을 클릭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뭔가 에러가 발생하고, 어떤 특정 버튼을 누르고 에러가 발생하고, 이런 패턴들도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요거 아까 페이지 로드는 작동하는 걸 데모를 안 보여드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조금 패턴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렌더링 시간도 굉장히 짧고 하는데 전체 경과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말 뭐냐면, 저희 서비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이벤트 이후에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야 돼서 실제로 고객이 보는 화면은 이 온로드 이벤트의 한참 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온로드 이벤트가 2.2초 걸렸고 실제 경과 시간 5.3초 걸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은 온로드 이벤트 발생 때까지 대부분의 리소스가 1초 이상 걸린 걸로 보여져요.
근데 보면은 이제 리소스 자체는 캐시돼서 잘 로드가 됐거든요. 그럼 앞쪽에 병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리소스를 로드하는 거는 가볍지만 이 리소스가 이제 병목에 빠져서 큐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지? 이게 퍼포먼스 문제인가? 하고 이제 다시 개요로 돌아가서 보면은 유효 연결형 3G로 약간 고객 네트워크가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고객이 지금 그러면 이 당시에만 지금 지연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로드 이벤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AJAX 이벤트들은 미리세컨드 단위로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화면 전환, 라우터 변경이 이제 화면 전환을 의미하는데 화면 전환 역시도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중간에 이제 그 fail to execute 요거는 화면 전환하면서 중간에 있던 요청, 기존 요청들을 이제 중단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다른 페이지 로드, 이 유저의 다른 페이지 로드 이벤트인데 요때는 1.4초로 이제 끝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유효 연결 이제 4G로 정상적인 네트워크를 체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도 좀 보면은 이렇게 이제 DNS 서버 탐색 시간이 이제 긴 경우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이제 뭐 보통의 이제 경우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클라우드 플레어 장애 났을 때 DNS 탐색이나 캐싱이 되게 오래 걸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서버 쪽엔 정상인데 페이지 로드 시간이 길어서 보니까 패턴 자체가 캐싱이 엄청 긴 거예요. 대부분의 리소스가 이제 CDN 서비스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캐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캐시를 새로 로드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그 해당 서버에 한번 커넥션을 하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또 지연이 발생해서 캐싱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뭐 DNS 탐색이나 TCP 커넥션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잘은 없는데 이런 패턴이 잘 보인다고 하면 그쪽 인프라를 이제 한번 또 쳐다봐야겠죠. 뭐 역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연 원인은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앞에 히트맵이 배포 이후 전 이게 극단적으로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리소스, 무거운 리소스들을 화면에 맞게 필요한 리소스만 로드하도록 코드 스플리팅이나 이런 것들로 최적화를 시켰어요. 이런 것들만 잘 해줘도 웹페이지가 이제 극단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개발은 계속되고 코드는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점점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히트맵이나 통계는 면밀하게 이제 쳐다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션 리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기능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만 잠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적용하기 전에 콘솔에서 뭐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된 사이트에도 에이전트를 다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페이지에 이제 제가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임의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24라는 페이지에 이제 제가 에이전트를 심고 보면은 뭐 로그인 창을 들어가서 뭐 인증서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요. 뭐 이렇게 눌러도 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객이 뭔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에러나 지연을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구매 플로우 과정에서 이런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뜨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모든 유저들에 대한 세션 리플레이, 어떤 유저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하려면 히트맵이 가장 직관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에러가 있는 웹페이지 이벤트, 지연이 있는 웹페이지 이벤트로부터 이제 분석 대상을 이제 유저를 특정을 하는 거죠. 보면 이제 리소스 목록에 보면은 중간에 에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뭔가 장애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요 페이지로드 이벤트 이후에 뭐 클릭,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인증서 암호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옵션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 전부 다 그 마스킹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제 세션 리플레이를 통해서 아까 제가 작동했던 화면들을 그대로 이제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사이트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내부 감시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고객이 이제 장애를 재현했는데 인프라 모니터링으로는 뭔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능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비스 성능부터 그 다음에 사용자까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브라우저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이 이제 만족스러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